장명과 장명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장명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네이밍 프로세스에 있어서 장명 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본인 사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사주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건 대부분이 이제 만세로 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가 나오면 사주 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 사주가 필요한 용신이 뭔지를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명학 원칙에 맞게 장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네이밍, 베스트 장명의 어떤 성공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사주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 분석에 의한 용신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성명학 원칙에 맞는 그렇게 장명을 해야 베스트 네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용신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용신을 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조우용신법, 두 번째가 억부, 세 번째가 병약, 네 번째가 전왕, 다섯 번째가 통관용신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용신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한 10년, 20년 사주 공부를 해도 용신 제대로 못 잡는 그 역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용신 잡는 법이 실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고요. 설명하려면 상당히 좀 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조후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이제 그 너무너무 이제 그 춥거나 또 덥게 구성됐을 때 조후적으로 더운 기운이 상당히 강하면 차갑게, 차가운 기운이 강하면 덥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용신을 찾는 법이고요. 억부는 강한 기운이 있으면 눌러주고 약한 기운이 있으면 생해주는 그런 식으로 용신을 잡는 법입니다. 병약 용신은 사람도 병이 있듯이 사주에도 병이 있으면 이 약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약이 되는 것이 용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신법입니다. 네 번째는 전왕용신법인데요. 사주에 한 가지 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면 다른 기운이 쫓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강한 그 오행을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용신법입니다. 통관용신법은 만약에 목과 사주의 목과 토의 어떤 오행만 있으면 가운데 목생화, 화생토 해서 가운데 화가 목과 토를 이렇게 통하게 한다는 그런 이제 용신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행이 있을 때 한 가지가 이제 그 서로 통하게 하기 때문에 그 오행이 용신이 된다고 하는 용신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학연구원에서는 이렇게 그 장명을 할 경우에 이렇게 사주에 필요한 용신과 용신을 돕는 용신을 이제 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용희신을 정확하게 정하고요. 이렇게 용희신이 정해졌으면 여기에 맞는 그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의 뜻이 상당히 좋고 또 사주와 조화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자의 획수를 이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원획법인데 이런 원획법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오행인지 나타내는 그 자원오행과 그 다음에 발음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오행과 발음오행이 상생이 되도록 구성이 해서 그렇게 장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이름 획수에 따라서 80일 수리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격이 있는데 사격은 원격, 형격, 이격, 정격입니다. 이것이 다 기준이 되도록 장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명학 획수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음양의 조화가 안 되고 획수가 짝수, 뭐 홀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음양의 조화가 안 되도록 그 장명을 하면은 좋은 장명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름 한자가 불용한자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불용한자를 쓰이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외하고는 다른 한자들도 좋은 이름을 뜻을 가진 그 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불용한자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용한자는 피해서 그 장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파라고 있습니다. 성과 이름 석자가 모두
가운데로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장명을 하는 경우도 가끔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장명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장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명법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장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확한 사주 분석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신을 분석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용신이 나오면 그 용신이 사주에 도움이 되는 이름으로 장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명화 원칙에 맞게 장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명법에 대해서 처음에 생년월일시 기준으로 정확한 사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용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신 분석을 한 다음에 현대적 감각에 맞는 이름으로 세련된 어떤 그 의미를 가진 또 뜻도 갖고 좀 멋있게 그렇게 일단 지어야 되겠고요. 또 한자도 좋은 의미의 한자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 전문가가 장명을 하여야 합니다. 사주를 모르면 전혀 좋은 장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성명화 원칙에 맞는 장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이름이 보완하기 때문에 사주 전문가가 장명을 하여야 좋은 장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명화 원칙에 맞는 발음오행, 자원오행, 사격수리, 부용한자, 분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여러가지 어떤 성명화 원칙에 맞게 장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장명역학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